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기아 EV6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유지비 편차가 심한 편이니까 그 점은 감안을 하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EV6의 모델 구성을 보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인 스탠다드 모델과 대용량 배터리 모델인 롱레인지 모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EV6 GT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델들은 모두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V6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에어 등급부터 GT 라인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을 포함했을 때 4,73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5,68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 차이는 에어 등급은 390만원, 어스 등급은 440만원이 롱레인지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행 거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륜 19인치 기준으로 1회 완충했을 때 37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19인치 이륜 기준으로 1회 완충했을 때 475km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델의 완충 주행 거리가 100km가 넘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가 400만원이라는 큰 금액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왕 전기차를 구매하실 거라면 롱레인지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회 완충 거리가 370km면 충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거리는 충분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주행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신다면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더라도 롱레인지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이륜과 사륜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나눠집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모터가 추가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마력과 토크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EV6 이륜은 229마력에 35.7토크인데 사륜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마력은 325마력, 토크는 61.7토크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륜을 굳이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성능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사륜을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륜과 사륜의 가격 차이는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300만원으로 마력과 토크를 이 정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사실 가성비 부분은 사륜이 맞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구매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경제성에 포인트를 둘 예정이기 때문에 이륜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유지비 계산을 위해서 선택한 등급과 옵션은요, 가장 인기가 많은 등급과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롱레인지 모델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스 이륜 모델을 선택을 했고 하이테크 옵션에 메리디안 사운드, 와이드 썬루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5,850만원이고요. 여기다가 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을 적용시키면 4,850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성능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수준의 가격인 것 같고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나눠지는데요. 국고지원금 800만원은 고정이고 지자체 지원금은 사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산한 1,000만원은 서울 기준이고요. 서울은 지자체 보조금이 원래 400만원 수준이었는데 예산 소진에 따라서 200만원으로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빨리 떨어지게 되면 지자체 보조금은 사라질 수가 있고요. 이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에는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 직출 차량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내년보다는 보조금 혜택 이득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지비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유지비 계산은 일시불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EV6 롱레인지 모델의 자동차 세금은 1년에 13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전기차는 그박 외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3만원 고정으로 납부를 하고 있어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6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동차 세금은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2-3년 안에 손을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살펴보면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해서 272만원의 취등록세가 나오게 되고요. 전기차는 지금 현재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 혜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적용을 시킨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 사라진다면 취등록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금액 안에는 등록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올해 출고를 하는 게 내년에 출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혜택이 많다는 점이고요. 올해 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주출 차량 외에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1년차 보험료가
91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참고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충전비를 살펴볼 텐데요. 충전비는 19인치 이륜 기준으로 5.4kW의 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일자 기준 환경부 급속 충전기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292원을 받고 있고요. 이 기준으로 충전 비용을 계산했을 때에는 1년에 1만 주행 시 54만원, 1만 5천 주행 시 81만원, 2만 주행 시 108만원의 충전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급속으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하게 충전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사설업체의 충전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보다 비싸게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는 계절과 충전 시간에 따라서도 요금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완속 충전기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1만 5천 주행했을 때 충전비가 60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EV6 롱레인지 모델의 5년간의 운영비용을 살펴보면요. 차량 가격을 포함을 했고요. 충전비는 환경부 급속 기준으로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5년간 납부하게 되는 비용은 6,05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비용을 만약에 월 단위로 환산한다면 월 운영금액은 1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서 할부 이자가 추가되게 되고요.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기타 소모품 비용은 넣지 않았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 지출 비용인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운영비는 927만원의 운영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월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15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EV6의 유지비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전기차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유지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변수만 없다면 타고 다니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EV6의 보증기간은 20만 10년 정도를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아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에는 배터리를 교체할 일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영상 중에 전기차 인터뷰를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부에 충격이 가해져서 배터리를 교체할 상황이 올 경우에는 무조건 배터리 비용은 2천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차 보험은 꼭 빼놓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 자차 보험을 무조건 넣으시겠지만 종종 빼놓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EV6와 GV60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